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우세해 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기업이 더 좋을 것이냐?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지난 9일에 이 경제, 금융, 투자 섹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에 상정이 됐는데 무려 통과되는 데만 1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CES에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영만 회장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만세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각종 언론들도 데이터 3법의 통과 소식을 알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과연 이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데이터 3법에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기업인들이 주목을 하느냐? 바로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한 산업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은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가령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AI,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양한 그런 주행 환경에서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운전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산업이 정말 본격적으로 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의 통과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과연 어떤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이냐? 크게 두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두 기업은 우리나라 이 IT 플랫폼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수천만의 그런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가입자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정말로 그 기업 가치가 예상치 못하게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두 기업이 수혜인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기업이 더 좋을 것이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3법은 크게 세 가지를 뜻합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두 번째로는 신용정보법, 세 번째로는 정보통신망법. 자, 개인정보법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느냐? 원래 이 개인정보는 그냥 뭉뚱그려서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가령 가명정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그리고 뭐 주소, 나이, 생년 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명 정보만으로는 그 개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추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가령 생년월일 그리고 이메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는 사실상 제가 누구인지 추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그 개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이데이터 사업이 법제화됐습니다. 자, 마이데이터가 무엇이냐? 개인이 바로 정보 제공권의 주체가 된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국민은행과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화재가 이 국민은행이 들고 있는 제 개인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개인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은행한테 제 개인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은행이 저한테 이제 허락을 받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동의가 제 개인정보를 삼성화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자, 하지만은 이 마이데이터가 법제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이 삼성화재가 국민은행한테 있는 제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민은행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제가 오케이를 하면은 국민은행이 삼성화재한테 제 개인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효율화가 된 것 같지만은 크게 프로세스가 다를 건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한 왔다 갔다 하면은 한 3-4단계 거치는 건 똑같지 않나요? 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 개인정보가 그 수많은 금융기관에 다 산재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하나하나를 다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기관을 컨택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은 이 마이데이터 법제화 되면서 그 수많은 그 금융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제 동의만 거치면 됩니다. 제 동의만 거치면은 알아서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전해준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개인정보를, 온라인 개인정보를 관할하는 그런 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됐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하는 그런 위원회가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됐다. 자, 이런 점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개인정보가 세분화되면서 일부 그런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들이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 개인의 그런 민감한 정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주도 하에 그 기업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산업이 가장 효과를 볼 것이냐? 바로 금융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 그리고 이 개인의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만한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금융 쪽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둘 다 핀테크 사업을 최근에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진짜 과연 이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누가 더 수혜를 볼까요? 자, 먼저 이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기술력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페이 월 사용자가 약 한 10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 평균 결제액이 1.4조 원 정도 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활성 사용자 수가 한 2천만 이상 되고요. 그리고 월 거래액이 약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됩니다. 딱 규모적인 면만 보면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질적인 면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네이버 페이의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결제입니다. 반면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가 바로 송금액입니다. 자, 결제가 송금액 뭐가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일까요? 당연히 결제액이죠. 왜냐하면은 송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다 그냥 이 정도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제액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한 내역이 다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 이 쓰는 금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월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액보다 이 결제액,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 두 주체의 가맹점 내역을 살펴보면은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가 30만, 그리고 오프라인 가맹점이 10만,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사업자가 300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업자가 한 25만 정도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카카오페이의 가맹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결제, 쇼핑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우세에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고객과의 접점,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모바일 메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 측면에선 더 유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을 했지만은 카카오처럼 실질적으로 금융적인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중개 정도, 자, 그 정도만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데이터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좀 우세할 수 있지만은 고객 접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은행 사업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 이런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측면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영업 레버리지 측면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은 그 기업에서 이 핀테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핀테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 3법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가 있겠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대우로부터 이 투자를 받았을 때 그때 지분 30%에 8천억을 투자 받았거든요. 자, 이걸 역산을 해보면은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는 2조 7천억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시장 가치는 이거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래에셋 대우가 그냥 FI가 아니라 SI, 전략적 투자자거든요. 당연히 미래에셋 대우와 네이버가 바라보는 실제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는 2조 7천억 이상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대우가 2조 7천억의 가치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대략 한 3조 원 정도 된다, 러프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카오페이의 가치는 얼마이냐? 얼마 전에 2019년 8월이었죠. 토스가 기존의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2조 7천억의 가치로 또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스의 월 송금액과 카카오의 월 거래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결제액도 좀 소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보다는 당연히 카카오가 플랫폼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의 가치는 이 토스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치가 3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엔 또 여신, 수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려가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이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장부 가치 이상은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KF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무려 6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올해 2020년 이 카카오뱅크는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가치가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네이버의 이 핀테크 가치, 카카오의 핀테크 가치,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를 해봐도 카카오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지금 31조 정도, 그리고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14조 정도 됩니다. 즉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이 핀테크 부분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일어나면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수혜 강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상당히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죠. 둘 다 사상 최고가 수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핀테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잘 중심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핀테크 사업이 잘 발전을 해서 낙수 효과를 통해서 다른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